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뇌혈관 질환은 많은 분들께서 두려워하시는 질병 가운데 하나인데요. 평소에 뇌혈관 관리하고 계신가요? 건강한 식단, 적당한 운동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목 운동을 꼭 필수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목은 심장이 내뿜은 혈액을 뇌로 전달해주는 그 통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뇌혈관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게 바로 이 목입니다. 그래서 목을 잘 풀어줘서 혈액순환을 관리해 주셔야 하는데요. 우선 팔꿈치를 아래로 내려주면서 가슴을 쫙 펴주는 게 먼저 준비 운동입니다. 한 10번 정도 해서 3세트 하시면서 일단 먼저 목을 풀기 위한 준비 운동을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가슴과 어깨를 쫙 펴고 목을 천천히 돌려주는 겁니다. 근육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어깨가 으쓱하거나 구부정하지 않고 잘 펴주어서 목을 잘 돌려주는 게 중요한데요. 어떠신가요? 이렇게 좀 해보시면 목 근육이 좀 풀리고 또 혈액순환이 좀 좋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평소 자세가 우리가 목이 좀 잘 경직되어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게 뇌혈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시장을 보니까 여전히 좀 답답해서 더 목이 좀 뻣뻣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주제 보시죠. 추락하는 언택트 3인방, 바닥은 어디?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효열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바닥은 어디일까요? 이걸 정말 질문하고 싶고, 그리고 오늘 장의 흐름이 굉장히 또 좀 악화되는 듯 하는데,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부터 잠깐 들어볼까요? 계속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사실 이제 배워야 하는 데서 제일 먼저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자 여러분께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시장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어떤 기업이 좋아서 샀는데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의 스토리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사실 팔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속해 있는 주식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식시장에 속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주식시장이 약하면 내가 산 기업이 별 스토리 변화가 없음에도 내려와요. 그러면 그때 투자자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거기에 이제 투자 철학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빠지더라도 내가 분할 매수를 더 한다든가 아니면 버틴다든가 이런 흐름으로 많이 사셨다면 걱정이 없겠죠. 떨어지면 난 더 사겠다 또는 기다리겠다가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매수를 안 하셨다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장이 되는 거죠. 지금같이 2600선 위협받는 이런 상황, 추가 하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로 더 빠지면 정말로 이제 손절매라든가 대응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시장을 먼저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미증시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언제든지 미증시도 급반등이 또 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네. 이제 우리가 2600선이라고 하는 지지선을 올해 내내 사실 지지를 해줬거든요. 사실 어려운 그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투자자 여러분께서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버텨줬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미국 증시가 추가로 하락을 하고 또 예를 들어 환율이 또 불안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또 경기가 둔화되는 지표들이 나오고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추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라고 하는 게 지금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치, 우리가 작년에 생각했던 목표치 3,300을 대비한다면 굉장히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의 주가는 허벅지나 최소한 무릎까지는 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꼭 명심을 해두시고 그렇다면 추가로 하락은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바닥은 점점 더 가까우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비중 조절을 해나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는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또 미국장이 또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중 바닥을 형성하고 그래도 바닥을 잡아주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시장의 의견이 모아지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다시 전 저점을 이탈하는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첫 번째 바닥을 확인했었던 2591선은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600선에 대한 테스트가 장중에 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현재는 2610선에 조금 더 가까운 2609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장의 신저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을 쭉 보시면 언택트주들이 일제히 신저가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 때 수혜를 받던
올랐던 종목군들이 크게 빠지면서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언택트 3인방 네카N이거든요.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이 세 가지 종목 같은 경우는 금요일장에 신저가를 경신했다가 지금은 조금 저점을 지지해 주려는 듯하는 모습인데 올해 벌써 시가총액이 31조 원이 증발했어요. 배경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사실 이제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그러면 딱 이제 인터넷주, 사실은 네. 좀 언택트주의 그렇죠, 언택트주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오히려 좀 주도하는 흐름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사업도 좋았지만 주도하는 흐름 보였다가 사실 이제 오랜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의 하락의 뭐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전히 역시 이제 성장성이 좀 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이버, 카카오의 NC소프트가 물론 개별적으로 기업이 약세 요인도 물론 있어요. 있긴 있는데 사실 그 요인보다는 사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은 과도하게 굉장히 상승이 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뭐 실적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적이 굉장히 많이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던 부분은 역시나 이제 성장성의 둔화,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 측면에서는 성장주들이 좀 불리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매크로 환경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3사가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3사의 시가총액을 보면 126조에서 출발을 올해 했는데 지금 95조 원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31조 원이 증발을 한 거예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역시나 그 투자자 여러분의 자산에서도 그만큼 좀 손실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상세히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올 초 대비해서 25% 정도 하락이 됐어요. 그래서 37만 원대에서 28만 원대로 좀 내려왔고 오늘 조금 더 아마 빠졌을 거로 보여지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20% 정도 하락이 돼서 10만 원, 11만 원대였는데 8만 9천 원. 또 NC소프트는 뭐 굉장히 많이 빠졌죠. 사실 그동안. 그래서 34.2% 가량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과거에 코로나 확산 국면에서 비대면 업종들이 굉장히 그 각광을 받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크게 좀 주가가 고공행진을 좀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가 좀 안 좋은 국면에 들어갔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이제 가장 큰 건 역시나 미국의 양적 지축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계속 나오는 금리 상승이라든가 이런 양적 긴축 자체가 사실은 성장주에는 굉장히 좀 독이 되는 그런 좀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투자자 이 세 종목에 투자하신 투자자 여러분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일단은 저점 확인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 언택트 3인방 한때는 정말 성장을 구가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미국 연준의 긴축 움직임에 따른 우려감이 나오고 여기에 성장 둔화 움직임으로 급격한 시가총액 증발을 보였습니다. 언택트 3인방의 1분기 실적을 볼게요. 네이버는 어닝 쇼크다. 카카오는 실적이 부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판단하셨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분명히 이제 실적의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하회한 게 맞습니다. 네. 우리가 시장에서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한 걸 볼 컨센서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관 투자자 쪽에서 이제 예상을 이렇게 했는데 예상보다는 이제 적게 나온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물론 이제 원인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보면은 다만 상세히 좀 세부적으로 좀 보시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보면 1분기 매출액이 1조 8,500억.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증가했어요, 사실. 23%가 매출이 늘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시장에서는 그거보다 더 좋게 예상을 했다는 거죠. 컨센서스보다 하회를 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했어요. 5%가 오히려 3천억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컨센서스가 또 3,400억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상보다 적게 나오면 사실은 실적이 좋아도 이미 그것이 선 반영됐다고 보고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커머스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비수기 영향도 좀 있고요. 성장률이 좀 둔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IT 인력 같은 경우 임금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인상 부분도 분명히 작용을 하고 또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개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전년 대비해서 한 20% 가까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비용은 증가하고 성장성이 조금 떨어져 버리면 당연히 이제 실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도 이제 마찬가지죠. 카카오도 보면은 1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사실 증가를 했어요. 전년 대비 증가를 했지만 역시나 컨센들보다는 좀 낮았다는 부분이고 영업이익도
작년 동기에 보고 비슷한 정도의 수준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게 가장 사실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카카오도 보면 뭐 톡비즈라든가 카카오페이, 카카오 게임 등의 성장이 둔화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저도 사업을 과거 해봤습니다만 사실 사업이라는 게 또 사이클을 타거든요. 또 안 좋을 때도 있고 약간 좋을 때도 있는데 사실 큰 성장의 흐름에는 이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네. 이제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적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장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NC소프트도 코스피에 소속이 돼 있어요. 코스피는 또 전 세계 증시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럼 전 세계 증시의 흐름 자체가 지금 약간 어려운 흐름을 보이고 있고 시장이 빠지면 사실은 10 중에 8, 9개는 빠집니다, 종목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시장의 영향이 전체적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좀 더 얘기를 이어가 보면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건비도 증가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마케팅 비용이 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네이버와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뭐 같은 얘기인데 사실은 좀 그런 비용적인 측면이 좀 증가했다. 그래서 실적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컨센보다는 좀 낮았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또 NC소프트 한번 보시면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7,326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1분기에 1,892억이 예상이 돼요. 근데 이게 어떤 수치냐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33%가 급증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자님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는데 왜 NC소프트가 빠지느냐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업이 올라간 부분, 그러니까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미 좀 기반형이 됐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100만 원까지 한번 갔지 않습니까? NC소프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렇게 상승하면서 사실 이렇게 좋은 부분이 사실은 실적이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만 이제 지난해 11월 이제 글로벌 시장에 리인지 W가 이제 출시가 되면서 이 부분이 좀 기여를 해서 실적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NC가 최근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최근에 사실 게임주 전반으로도 보셔야 돼요. 제가 탑다운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네. 시장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시장이 네. 약하죠. 게임 업종도 게임 업종이 약해요 지금. 전체적으로 P2E 게임이 사실 각광을 받은 듯 했지만 리메이드 사태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게임이 약한 상황에서 실적 자체도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게임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마찬가지로 인건비라든가 마케팅 비용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작용이 됐고 특히 NC 같은 경우에는 신작 게임 같은 경우를 좀 기대를 했는데 그 출시가 좀 지연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실제 마켓에서 리니지라고 하는 대표 브랜드가 사실 오랫동안 1위를 했었고 오랫동안 이제 작용을 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사실 작년부터 좀 나왔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영향으로 성장성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NC가 좀 크게 하락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NC소프트가 이렇게까지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리니지라는 IP가 이제 노쇠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은 성장을 좋아하죠. 사실 시장은 성장을 구가해야 되고 좋아하는데 사실 리니지라고 하는 부분이 뭐 앵커님도 겪어보셨겠지만 이제 너무 오래된 사실 오랫동안 1위를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좀 피로감 사실은 그래도 조금 더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인기는 여전히 좋은 지금도 1위 왜냐하면 이제 중독성이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예. 여전히 1위를 하고 있지만 과연 NC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과연 힘이 이제 리니지에 어느 정도는 충분히 반영됐다고 본 거예요. 사실 투자자들은.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게 약화되고 또 주가가 사실은 많이 올랐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0만 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중에 100만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네. 충분히 반영되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까지도 나온 부분이 시장 하락과 겹쳤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NC소프트는 지금 41만 원입니다. 예, 41만 원. 기록하고 있고 NC소프트의 1분기 실적은 이제 다가오는 5월 13일에 1분기 실적 9시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발표가 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고요. 아직 뭐 실적이 안 나온 NC소프트지만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연간 실적을 하향 조정한다는 증권사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성장주들을 긴축의 영향으로 밸류에이션 할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 환경이 안 좋다고 보는 것인지 증권가의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때는 좋다 그랬다가 어떤 때는 또 안 좋다 그랬다. 근데 실제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사실 아까도 사이클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 환경이 또 좋을 때가 있어요. 뭐 확장할 때가 좋을 때가 있고
또 약간 그런 부분이 둔화되면서 또 빠질 때가 있고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네이버가 안 좋다, 그러니까 뭐 N소프트가 안 좋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기보다는 지금의 흐름 자체가 약간 다운 사이클, 예를 들어서 상승 크게 한 다음에 약간 조정을 받는 사이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 N소프트가 계속해서 성장할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이 네이버, 카카오, N소프트 같은 경우 사실 4차 산업에 속한 사실은 앞으로 메타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NFT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가장 활약을 해야 될 기업들이 사실은 네이버, 카카오, N소프트거든요. 그리고 확장들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지난 정부의 어떤 규제에 대비해서 사실 이제 새 정부가 이제 내일인가요? 이제 취임 시간 들어서는데 그런 측면에서 만약 규제라는 부분도 좀 완화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또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물론 주가가 빠져서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지금부터는 사실은 오히려 저점을 좀 확인하면서 오히려 투자 관점에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응해서 하락을 한다면 오히려 향후에 좋아질 부분이나 개선될 긍정적인 부분을 체크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증권사들 목표 주가 대체로 어느 정도 선으로 보고 있을까요? 네,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증권사 제가 평균 목표 주가를 보니까 한 45만 원 선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주가에 비하면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좀 하향한 거죠.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현 주가보다 낮다라는 뜻이 아니고 현 주가보다 높은데 과거에 비해서 조금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이건 뭐 다양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테크사들의 주가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하향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커머스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우려 부분이라고 이제 얘기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이라는 게 다운 사이클이 될 때도 있고 다시 업 사이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다운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현재 시점 국면 자체가 조금 커머스 성장의 우려를 나타낼 뿐이지 네이버가 여기서 계속해서 성장이 안 된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충분히 이거를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카카오도 좀 보면 카카오도 평균 목표 주가는 제가 보니까 13만 원 선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에 비해서는 역시나 업사이클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개별 기업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고 저점이 더 가깝습니다. 지금 저점이 가깝고 목표가는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거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저점이 가까워요. 근데 지금 주가가 매수한 것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고 손실이 부담이 되는데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손실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실현된 손실이 아닙니다. 내가 팔기 전까지는 손실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카카오가 8만 원대인데 예를 들어 20만 원을 가면 그렇죠? 나중에 20만 원 갈 때 팔면 수익인 거예요. 지금 팔면 있나요? 20만 그렇죠. 원? 손실이면은 그거는 손실을 확정하는 거죠. 근데 저는 카카오가 충분히 그러면 사실은 17만 원 작년에 보면 여기 차트에도 나오는데 올라갔었는데 그건 뭐냐면 그만한 투자자의 인기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그 커뮤니티 보니까 이 카카오를 모아서 사는 커뮤니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네이버 카카오.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다만 워낙 주가 상승이 컸다 보니까 조정도 상대적으로 큰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쨌든 얘기가 좀 길었는데 카카오의 평균 목표 주가는 13만 원 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역시나 이제 국내 경기 둔화라든가 광고나 상거래 부분이 성장이 둔화된다는 부분. 그러니까 이 성장이란 부분은 네이버, 카카오, NC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모든 산업에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 둔화 부분은 미국의 긴축이라든가 이런 요소를 보면서 언제 턴어라운드가 되는 요걸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NC도 좀 보시면요. N소프트도 아까 지금 현재 주가가 41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목표 주가는 7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목표 주가는 아직은 업사이클이 더 큽니다.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제 신작 기대감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좀 하향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짚어주신 증권가의 평균 목표 주가는 현재가 대비해서 5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 시각이고요. 어쨌든 지금 뭐 단기 혹은 중기적으로 모멘텀이 좀 둔화되고 있는 국면에서 성장주들이 위축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꼭지와 바닥으로 봤을 때는 바닥에 더 가깝다는 점에서 또 성장 스토리는 훼손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해 주셨는데요. 기대할 만한 상승 모멘텀을 통해서 세 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쪽이 좀 더 유리할지, 더 매력적일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좀 네이버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우리나라 시총 상위 인터넷주죠. 사실은 네이버 카카오 마찬가지인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여전히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 저도 사실 이제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도 많이 물건을 좀 사고 있는데,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 여전히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굉장히 강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웹툰 그러면 사실 네이버 웹툰도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웹툰 시장도 계속 커져가고 있고, 또 이런 웹툰이 여러 가지 컨텐츠로 역시나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성장하는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IP 활용 비즈니스까지 확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는 긍정적이다고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 보면 이제 스노우라든가 뭐 제페토라든가 이런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메타버스나 이런 게 AI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말은 많았지만 아직 적극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런 시대가 오고 있고, 제가 이제 산업편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연평균 한 40% 성장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히 큰 역할을 할 겁니다, 네이버에서. 네. 그래서 이런 네. 부분도 기대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보면 이제 라인의 자회사 라인 넥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NFT 거래소 플랫폼 도시라는 거를 이제 2분기에 론칭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NFT가 이제 어느 정도 확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미래 산업들,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성장 산업에 네이버는 계속 포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면에서는 네이버는 충분히 성장 여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도 한번 좀 볼게요. 카카오 보면은 역시나 이제 2분기 같은 경우 사실 그동안 좀 약했는데 2분기부터는 좀 광고 성수기로 좀 우리가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톡 채널들, 아무래도 카카오 보면 이제 톡 채널이 강하죠. 그래서 비즈톡이라든가 커머스의 시너지 효과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여전히 카카오 모빌리티라든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성장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장소 둔화를 예고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시나 카카오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일본 웹 시장에도 진출을 하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는 아마 카카오엔터가 아마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엔터 2차 판권 확대 같은 경우 이런 계열사들의 고성장이 좀 기대가 된다. 카카오하면 역시나 사업 다각화거든요. 굉장히 많은 계열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는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C소프트까지 좀 넘어가 볼게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하반기를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 리니지 W의 지역 확장이라든가 NFT의 적용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4분기가 되면은 MMORPG 게임인 TL이 PC와 콘솔로 출시가 된다 그래요. 이제 신작 게임이 되겠죠. 그리고 주목할 것은 이제 이런 부분이 충분히 좀 반영이 됐다라 그러면 이제 내년도죠. 2023년 이후에는 이제 5종이나 신규 게임이 좀 준비가 되고 있어요. 프로젝트 ERM, 그리고 블레이드 앤 소울 S, 아이온 2 같은 신작 게임이 좀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시장의 상승 동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게 언제 이제 발현이 될 거냐, 이것만 투자자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작들 중에서 특히 혹시 기대되시는 신작이 있으신지, 아직은 뭐 시장에서 네, 아직은 예상하는 시장에서 P2E 이런 게임은 그러니까 P2E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위메이드도 좀 있었고, 사실은 이제 어떤 좀 모멘텀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한미약품 예전에 했던 것처럼 사실은 이런 게임 업종에서도 P2 게임이 이제 한번 좀 대박이 나는, 좀 굉장히 좀 히트치는 게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대감에 좀 머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는 언택트 3인방이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뭐, 앞으로 성장할 만한 그 분야에 대해서 준비들을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쉽다면 NC소프트가 아쉬울까요? 셋 중에 아쉬운 걸 꼽아보자면? 글쎄요. 뭐,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그렇죠.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게임 업종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네이버, 카카오, 인소프트 전체적으로 사실 우리가 사랑했던 기업들이고, 사실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랑을 사실 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렇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조정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이건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은 언제 이제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을 할 거냐라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시장 영향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간과하실 거는 시장 흐름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의 약세 요인도 말씀드렸지만 그걸로만 계속 빠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팔아대는 그 물량 속에 사실은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는 시총 대형주 아니겠습니까?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량에 의한 하락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2분기에 나올 NFT 거래소가 좀 주목이 되는데 네이버 과연 도시라는 NFT 거래소를 통해서 얼마나 또 돈을 벌 수 있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MZ세대들이 이제 이 양극화된 시대에 메타버스로 가고 그 안에서 또 대한자산에 또 투자를 하고 하는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단순히 좀 떴다가 지는 그런 이슈는 분명히 아닐 거다라고 전문가님께서도 또 판단을 해주셨는데 자, 이 부분도 한번 판단을 해보죠. 이효열 전문가님께서 처음으로 저희 방송 출연하시고 LNF를 네. 이제 박스권 뚫고 올라갈 때 딱 얘기해 주셔서 저는 기억에 정말 그게 남아요. 그래서 네. 분명히 이 금리 인상기에 언택트주의 투자에 대한 전략도 해안을 주실 거라고 한번 좀 믿어보겠는데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투자자 여러분께서 뭐 저도 사실 오랜 투자를 통해서 이제 느꼈던 거지만 사실은 이제 가장 처음 말씀드릴 거는 시장부터 체크를 하시라는 말씀을 계속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NC소프트든 네이버든 삼성전자든 모든 코스피 시장에 그러니까 포함이 우리나라 증시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 종속되어 있는 하위 개념이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미증시를 포함한 큰 증시에 포함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증시가 약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사실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막겠다 해서 막혀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부터 먼저 확인하시라는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의 이 국면에서 너무 공포에 떨기보다는 사실 이제 기술적인 흐름에서 보면 이제 한 3차 하락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하향을 한다 그러면 사실 3,300서부터 3차 하락에 속해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바닥에 근접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PBR도 지금 1배가 이제 깨진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진다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주가라는 부분은 재밌는 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뭐가 올라가요? 반등의 기대감이 올라가죠. 반등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당연한 얘기죠. 주가가 그대로 사실은 나는 별 변화가 없는데 시장이 약해서 동반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 게 주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부터 먼저 확인하자. 시장의 변동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현된 손실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실현해보면 이제 손실이 되는 건데 실현을 하는 손실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침착한 마음으로 사실은 시장의 반등부터 체크하자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포인트로는 아직까지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뭐 러시아의 전승기념일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또 이제 이 주중에 보면 핀란드가 나토에 또 가입한다는 또 이슈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러시아를 어떻게 자극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쟁에 대한 우려의 정점이 언제 나올 거냐 이걸 일단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라는 요소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사실 촉발된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걸 체크해 보시고 두 번째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 계속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여파가 어느 정도 될 거냐 그리고 계속해서 지표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 소비자 뭐 지수 CPI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에 따라서 또 더 세게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약화될 수도 있고 또는 경기에 대한 지표가 나올 거란 말이죠. 이게 또 좋으면 약간은 더 세게 할 수도 있고 이 약화되면 또 약하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우리는 이러한 악재 부분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나온 악재가 아니고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악재거든요. 전쟁이나 연준의 긴축은 이미 알고 있는 악재입니다. 그럼에도 주가는 빠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앞으로의 경기 둔화라든가 경기 인상, 금리 인상의 속도라든가 이런 거에 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만약에 개선이 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시장은 또 급하게 반등을 나올지도 몰라요. 사실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도 무려 1,500이 한번 깨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급반등이 나오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3,300까지 다이렉트로 갔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변동성은 크지만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이미 우리는 저점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는 시장을 먼저 보셔라는 말씀 꼭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네이버, 카카오, NC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기존 사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없는 게 우리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카카오, NC 같은 경우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성장 산업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4차 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시고 만약 그 산업이 사양 산업이라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웹툰이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성장을 계속 매년 뭐 40% 성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예상을 이미 시장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익 레벨업이 지속이 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적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현재 장세에서는 현금을 좀 보유를 하셔야 돼요. 좀 아쉽지만 현재에서는 지금 저점이 깨질지 또는 여기서 반등할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리스크, 변동성이 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기회가 올 수도 있고 또는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소한 20-30% 정도의 현금은 보유하면서 투자 전략을 개시하셔라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고용 개선이라든가 중국의 금리나 지준율이나 오늘도 뭐 뉴스 나왔습니다만 또 물가 정점 통과 가능성 이런 것들 변화들을 계속 좀 체크하시면서 확인하시면 좋겠고, 다만 이러한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사실은 반등할 확률은 점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걸 그러니까 기회로 보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잘못하는 부분들, 또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주가가 좋을 때는 막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좋다 그러는데 빠지면 다들 걱정을 하거나 뭐 손절하거나 주식시장을 떠나거나 그러는데 사실은 정반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하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사실은 관심을 갖고 계속 사모아야 되는데, 이걸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또 시간을 못 기다리는 투자자분 같은 경우는 잘못 판단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팔고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2021년까지 주가 상승을 보셨으면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이 상황이 오히려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볼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3차 하락이 일어날지 분기점에 놓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바닥이 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잘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현금 비중과 또 너무 무분별한 매도는 하지 말자는 점까지 확인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약점이 있는 종목이 이 종목이네요. 예, 이 말씀을 우리 또 투자자분께서 짚어주셨어요. 아까 NC 얘기를 잠깐 했지만 게으른 투자자님께서 카카오가 자회사 IPO로 껍데기가 되었죠. 굳이 사업회사가 있는데 지주사 투자할 필요 있을까요? 카카오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시각 주셨는데 한마디만 해주세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 사실 지주회사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체 지주회사가 좀 많아졌어요. 사실 가장 비근한 예로 LG화학이 사실은 LG에너지솔루션을 띄어내고, 사실 지주회사, 사실 어떻게 보면 100% 자회사로 해서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지금 투자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래서 충분히 어떤 그 조정의 포인트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렇다고 해도 또 팩트를 따지면 그 자회사들을 사실 카카오가 갖고 있는 것도 또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팩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성장률이 다시 한번 조명을 받고 또 자회사들이 힘을 낸다 그러면 카카오도 사실 동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언택트 3인방 알아봤고요.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수소경제 움직임 가속화, 시장 이끌 원동력 될까? 수소 관련주가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을까요? 내일부터 신정부, 차기 정권이 출범하게 되는데 그에 앞서서 지난주에 마지막 타자로 정책주로 수소주가 합류했습니다. 정말 그동안 기다려왔던 수소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 때문이었는데 일단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하거든요. 개정안이 잘 통과될 가능성이 높겠다고 증권가에서 보고 있던데 주요 내용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입법을 했거든요. 2000년에 입법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입니다. 그래서 수소법 개정안이 또 나왔는데 이게 국회 소위를 통과를 해서 이제 국회 본회의 인증만 남았어요. 근데 이제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겠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수소 발전에 대해서 별도의 천연가스 요금 체계를 적용하겠다는 부분. 세 번째로 수소 판매나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 사용해야 된다는 의무. 네 번째로 전기사업자 중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에게 수소발전 입찰 시장을 통해서 수소발전량을 구매해라, 공급해라라는 이 네 가지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좀 정리를 해보면 청정수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인증을 했다란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청정수소의 의무 발전과 판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얘기는 수소를 사실은 사용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수소를 팔고 사용하자라는 얘기가 핵심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부적으로는 청정수소라는 게 그 단어 중에 청정수소라는 게 나왔는데 탄소 배출량이 없거나 적은 그린 수소나 블루 수소를 우리가 청정수소라고 하고요. 그레이 수소는 여기서 제외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 태양광, 풍력,
뭐 효율이 좀 떨어진다면 떨어지는 그 측면 때문에 좀 약점이 불거졌는데 그래서 시장에서 논의하는 것이 원전, LNG 그리고 종국에는 뭐 수소까지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소법을 마련해서 우리나라가 수소 산업에서 세계 1등으로 가는 국가로 추진하겠다는 게 윤석열 차기 대통령의 그 야심인데요. 이 모멘텀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은 뭐 건설이나 또는 이제 원자력 발전과 더불어서 새 정부에서 이걸 추진하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동력은 충분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알게 모르게 수소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전 세계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추진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체감이 잘 안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이라든지 국가 단위라든지 또 다른 나라 독일이나 미국이나 굉장히 발빠르게 이걸 하고 있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체감을 못하지만 사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더군다나 우리 새 정부에서 이 청정수소 기반의 공급이나 생산을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 모멘텀이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1등으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가 사실 우리나라 땅이 뭐 자원도 안 나고 뭐 석유도 안 나고 없잖아요. 사실은 뛰어난 인력하고 그죠? 수출 이런 거잖아요. 뛰어난 인력인데 우리나라가 사실 그동안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를 통해서 사실 우리나라 이끌어왔어요. 그렇게 보면 수소 산업도 사실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목표 제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국회 통과가 확정이 되면 수소 발전 공급량을 채우기 위해서 입찰 시장이 개설될 것으로 일단 시장에서는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수소법 개정안 소위가 통과가 되면서 기업의 수소 투자 이미 하고 있습니다만 수소 투자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잠깐 소개해드리면 작년 9월에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소 협의체라는 코리아 H2, H2는 수소죠. 수소 분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 출범을 했어요. 이미 작년에. 그래서 아마 모멘텀 수소 테마주로 해가지고 아마 좀 움직였던 거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현대차그룹, SK그룹, 한화, GS, 현대중공업, 두산효성, 코오롱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이미 여기서 출범을 했다는 수소협의체에 출범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현대차, SK, 포스코, 한화, 효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수소경제 분야에 43조 원 정도 투자할 거라고 이미 예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확실하게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 수소도 여러 가지 수소가 있는데요. 특히 원전과 연계된 핑크 수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원전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수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전이 지금 각광을 받는 것도 지금 당장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연계해서 핑크 수소까지 해서 이 수소 산업이 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수소를 좀 분류를 해드릴게요. 이게 사실 수소 그럼 갑자기 이미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있는 내용인데 모르시는 분은 무슨 수소가 뭐 그린 수소가 있고 블루 수소가 있고 그레이 수소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분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수소라는 게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린 수소라고 하는 거는 수소를 뭘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은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클린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만드는 수소를 우리가 그린 수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레이 수소라는 거는 우리가 가스를 만들잖아요. LNG 가스. LNG 가스에 열을 가하면 개질을 하면 그걸 개질이라고 하는데 개질을 하면 거기서 그레이 수소가 추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레이 수소인데 그건 사실은 탄소가 배출이 돼요.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그레이 수소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블루 수소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레이 수소에서 탄소를 포집합니다. 탄소가 나가면 이게 그 오염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소를 포집해서 만든 게 블루 수소입니다. 그리고 핑크 수소라는 거는 원자력 발전을 하다 보면 이제 폐열이 남아요. 열 에너지가 남단 말이에요. 그걸로 만드는 게 이제 핑크 수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좀 여기에 무슨 뭐 브라운 수소도 있어요. 갈탄으로 만드는 브라운 수소. 그러니까 수소를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의미는 있어요. 사실 수소를 뭘로 만드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 핵심은 결국 블루나 그린 수소입니다. 그래서 블루나 그린 수소로 수요가 이동하도록 지금 정부나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원재료가 되는 게 그러면 블루나 그린 수소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 풍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의 발전 에너지 단가가 낮아져야지만이 사실은 수소 가격도 낮아지는 거죠. 효율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현재로는 아직은 좀 불가피해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조금은 좀 긴 얘기다. 긴 얘기지만은 충분히 실현될 얘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네. 디테일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원가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석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효율이 나오는 건 한 2030년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수소 에너지 쓴다고 하지만 수소가 비싼 거죠. 지금 써갖고는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클린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핑크 수소 쪽으로 넘어와서 말씀을 좀 드리면 원자력 발전과 같은 저탄소 발전을 활용하는 게 대안은 맞아요. 대안은 맞는데 현재로는 사실은 그 현행법상으로는 원자력 사업자가 수소 생산을 할 수는 없어요. 법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로는 사실은요, 업계에서 보면 원자력을 이용하는 것도 이제 발전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사실 그린 수소 쪽에 많이 집중하고 있거든요. 또는 아까 말씀드린 블루 수소, 포집을 해서 하는 부분, 또는 에너지 자체를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발전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수소를 만들 때 태양광이나 풍력 등을 이용해서 만드는 그린 수소에 대해서 인도 정부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수소차 관련주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회의, 이 세계적인 기후 회의를 통해 가지고 사실 이제 탄소 감축을 논의를 했거든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하다. 우리는 사실 아직 크게 선진국이 안 됐고 아직까지 석탄을 써서 이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선진국들은 예전에 자기들이 석탄 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자기들은 지금 억울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서서히 감축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도 지금 국제적인 어떤 흐름에서 보면은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자기만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2050년에는 넷제로라 그래가지고 아예 탄소를 제로로 가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진국들이. 빠르게 아마 우리나라도 변할 겁니다. 그러면은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이걸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도도 지난 2월에 녹색 수소 생산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인도 좀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보면 2030년까지 연간 500만 톤의 녹색 수소를 생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보면 이제 여기 현대차 그룹이 좀 개입이 돼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인도가 큰 시장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인구로 따지면 거의 중국 다음이거든요. 큰 시장이기 때문에 지난해 인도에서 50만 대가 넘는 차량을 판매했단 말이에요. 현대차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주요 거점들과 함께 4대 거점에 속합니다. 중국과 포함해서. 그러니까 큰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인도가 이렇게 녹색 산업으로 발전하겠다라고 하는 거,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수소에 또 앞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시너지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2028년까지 인도에서 전기차, 신차 6종을 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인도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현대차의 향후 비전하고 좀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충분히 수소차에 대한 흐름도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수소차의 판매 1위가 현대차입니다. 그러니까 수소차가 발전은 우리나라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사실 수소차를 사랑해 주시면 물론 현대차도 좋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산업 성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소차는 우리나라 현대차가 1위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도에서도 이 수소 생산 계획은 이런 의미에서 수소차를 생산하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수소 분야의 기술 개발이라든가 대중화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최근에는 인도 시장에서는 2위로 좀 2위에서 주춤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인도에서 굉장히 호감이 많은 브랜드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점유율은 조금 2위 정도 수준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1위를 또 현대차가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소차 또 수소 모멘텀 관련해서 탑픽을 꼽아 보도록 할 텐데요. 수소주가 소외됐다가 한 차례 금요일장에 딱 움직였거든요. 네. 저희가 사실 어떤 종목들을 주목할 만한지 실적은 어떤지 쭉 살펴보려고 했는데 바로 탑픽으로 가겠습니다. 네네. 어떤 종목이 탑픽일까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소는 좀 긴 호흡에서 보셔야 되고요. 네. 아까도 제가 대기업들 말씀드렸는데 대기업이 사실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는 사실 대기업들이 보겠죠. 대기업이 보는데 지금 말씀드릴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조금 더 시간이 좀 짧지만 얘기를 말씀드리면 수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단가는 높아요. 태양광이나 지금 뭐 풍력 쪽에서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태양광 같은 경우 사막에다 설치하는 게 싸겠죠. 못 쓰는 땅에다 설치하는 게 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소를 생산해서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장이나 운송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되냐면 수소 전지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전의 기술이라 그래서 스택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 개 쌓은 걸 스택이라고 하는데 그런 수소 전지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수주도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대표 기업이 이제 두산 퓨얼셀이 되겠습니다. 요즘 뭐 SPuel셀이나 두산 퓨얼셀이 대표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2조 한 5천억대 정도가 되고요. 매출이 3,800억, 그다음 영업이익은 180억이고 작년엔 또 약간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은 수소 관련 산업이라는 게 지금 실적으로 뭘 보여줄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 단계는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정책 모멘텀이라든지 어떻게 또 제휴하고 진행이 되느냐, 사업을 좀 더 확장하느냐 이 부분에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퓨얼셀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셀 쪽에서는 굉장히 강한 그런 주자고요.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 이미 중국에서 사실 수주를 했어요. 수주를 했고 지금 5월이죠. 4월 달에 중국에서 수소연료전지 11대 4.8메가와트입니다. 공급 계약 체결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소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소에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수주를 했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수소가 굉장히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 수소산 로드맵을 3월에 좀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두산 퓨얼셀이 조금 더 행보를 좀 빨리 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탑픽 종목으로 두산 퓨얼셀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보다도 또 어쩌면 더 앞서서 중국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분야가 수소였습니다. 중국의 전국 단위 수소 산업 로드맵이 3월에 나왔고 우리나라는 수소법을 이제 개정안 통과시키는 상황이고요. 여타 다른 국가들의 수소법 추진에 대해서도 계속 주목을 하는 국면, 정책주로 주목받을 수소주 가운데 탑픽은 수소 연료전지의 두산 퓨얼셀 꼽아주셨습니다. 정말 잘 가던 종목이었는데 이제는 바닥이겠죠? 바닥일까요? 네, 성장 계속 하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두산 퓨얼셀 15배 시세를 낸 이후에 좀 쉬어가는 모습을 장기간 보여줬어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쉬어갔습니다. 자, 지금부터 또 올라설 수 있을지 주목해서 보시고요. 오늘 이효열 전문가의 분석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세요. 자, 오늘 장 마감 계속 토마토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와, 지수 좀 더 빠지네요. 코스닥이 지금 장중 저점 더 낮추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